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기업들이 낸 성남FC 광고비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냐가 쟁점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 긴 입장문을 읽으며 이번 수사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실에 마주 앉은 그 시간, 경기도 성남의 성남지청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시 큰 소리로 마주하며 뒤엉켰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작은 길은 고성과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이재명 절대지켜!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재명은 구속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손에 든 피켓색은 나뉘었고 주장은 접점 없이 평행선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파란 풍선을 든 이 대표 지지자들.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반대편은 빨간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가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크나큰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인파 10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가운데 이 횡단보도를 두고 한쪽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다른 한쪽에 보수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측의 구호 소리 때문에 현재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 차가 도착하고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파와 취재진, 경찰이 한 대서 뒤엉킵니다. 취재진이 넘어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차량을 이용하려 했던 이 대표는 결국 걸어야 했습니다. 준비된 입장문을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변명하지 마! 가서 반성해! 이후 11분에 걸쳐 변론 요지를 담은 사실상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FC가 이 대표 측근들이 지배하는 사익 집단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리 다툼으로 치열한 조사 실황과 마찬가지로 성남지청 바깥도 치열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간 지 9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승환 기자, 네, 지금 조사실 난 분위기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첫 만남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이 대표 정도 정치인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 지검장 또는 지청장과 티타임을 갖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조사 전 10분 정도 만남도 거절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예의 차릴 것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은 조사실에 들어선 뒤 바로 서면 진술서 10장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뒤 나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자세를 유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에 들어서기 전에 기소하기로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조사실 안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습니다. 예, 조사가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까, 현지에선? 네, 곧 조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데 열람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두산건설 말고도 모두 6개 기업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서와 진술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정리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도 관련 판례 20개를 분석해 대응에 나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승환 기자, 이재명 대표가 조사가 끝나고 지금 열람 중이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오면 또 뭔가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청 앞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예,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성남FC 건의 쟁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판까지 염두에 둔 변론 요지서 같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한민용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가장 앞세운 논리는 뭔가요? 세금을 벌었고 또 아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광고도 받아왔으니 이게 시민들,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적극 행정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예. 반대로 검찰은 인허가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고 기업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FC가 돈을 받게끔 하고 기업들의 인허가를 했으니 이건 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검찰 그게 입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때 미르재단과도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성남FC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는 얘긴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남FC는 성남시 건데 여기에 들어간 돈을 자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한 뒤에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돕는 측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남FC가 성남시 산하의 축구단이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지만 거기에 측근들이 들어가 있고 광고비 유치의 대가로 성과급도 갔기 때문에 이건 사익도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란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과거에 끝냈었다라고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잖아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걸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예.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보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이 대표의 자필 지시 같은 증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쟁점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와 함께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했고 성남FC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남시가 내준 인허가로 기업이 이익을 받더라도 성남FC 광고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와 검찰 주장이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박현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인허가와 성남FC 광고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지난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용도를 변경해 신사옥을 짓게 되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해 7월 성남시는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20년 가까이 실패했던 인허가가 났고 두산건설은 성남FC와 53억 원 광고 계약을 합니다. 이쯤 성남FC 내부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엔 시 연계 수입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거액의 성남FC 후원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성남시가 희망살림이란 제3의 단체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하지만 이 대표 측은 별도 법인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과 성남시 관계자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성남시와 성남FC가 각각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 앞에선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과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을 거론하며 그 일들이 사법 리스크냐고 따졌습니다. 당 지도부도 오늘 대거 이재명 대표의 포토라인에 함께 섰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두 전직 대통령이 겪었던 사건들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신 역시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성남FC 사건을 빗대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선 검찰 포토라인엔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가 함께 섰습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개인 사건에 전직 대통령까지 거론한 데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본인급으로 낮출 수 있냐며 성남FC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